일본뇌염, 아이들만 걸리는 병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최근 5년간 확인된 환자는 79명입니다. 그 가운데 50대 이상이 65.9%였습니다. 쉽게 말해 환자 3명 중 2명꼴입니다. 어린이 예방접종으로 익숙한 병입니다. 하지만 실제 환자 통계를 보면 중장년층도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통계만 보고 모든 성인이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은 누가 접종 상담을 받아야 하는지 정확히 구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증상에서 즉시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청은 2026년 6월 17일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대구 지역에서 채집된 모기에서 일본뇌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경보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주변의 모든 모기가 바이러스를 갖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국에서 환자가 폭증했다는 뜻도 아닙니다. 모기에 한번 물리면 반드시 병에 걸린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지만 바이러스가 실제로 확인된 만큼 예방 행동을 시작하라는 신호입니다. 모기 물림을 줄이고 예방접종 권장 대상은 접종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불안해하기보다 정확한 예방 행동을 시작할 때입니다. 일본뇌염 환자는 대부분 8월과 9월에 처음 신고됐습니다. 그리고 11월까지 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여름이 지났다고 바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늦여름 벌초나 성묘에서도 모기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가을 농사일과 낚시, 야간 산책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논이나 돼지 축사 주변에서 생활하면 더 주의해야 합니다. 그 주변에서 장시간 일하는 경우도 노출 환경을 살펴야 합니다. 모기가 많아 보이지 않더라도 방충망을 점검하십시오. 야외 활동 때는 긴 옷과 모기 기피제를 준비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일본뇌염은 처음부터 특징적인 증상만 나타나는 병이 아닙니다. 초기에는 발열과 두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구토와 전신 무력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은 감기나 몸살에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감염병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감염되더라도 증상이 없거나 가볍게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열이 난다는 이유만으로 일본뇌염이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여름 감기겠지 하며 무조건 참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되면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으십시오. 모기 노출과 야외 활동 장소, 최근 여행지를 의료진에게 알려주세요. 드물게 바이러스가 뇌염으로 진행하면 심각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고열과 발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창난과 경련, 마비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방향 감각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창나는 말과 행동이 평소와 다르게 뒤섞이는 모습입니다. 질문에 맞지 않는 대답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방향 감각 상실은 장소나 날짜를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갑자기 의식이 흐려져도 응급 신호입니다.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등 신경계 증상도 살펴야 합니다. 집에서 병명을 맞히며 기다리지 마십시오. 즉시 119에 신고하거나 응급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중증 통계를 말할 때는 분모를 정확히 봐야 합니다. 감염된 모든 사람의 20에서 30%가 사망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뇌염으로 진행한 환자 중 20에서 30%가 사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회복자 중 일부는 신경계 합병증을 겪을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자료는 그 비율을 30에서 50%로 설명합니다. 이 수치는 가볍게 볼 병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공포를 키우기 위해 분모를 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발열과 두통만으로 중증을 단정하지도 마십시오. 의식 변화와 발작, 경련, 마비 같은 신호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생기는 오해가 있습니다. 50대 이상 환자가 많으면 50대부터 모두 접종해야 할까요? 현재 권고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 하나만으로 모든 성인에게 일괄 접종을 권하지 않습니다. 성인 접종은 먼저 과거 예방접종 경험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 생활지역과 활동을 함께 살펴봅니다. 여행과 직업상 노출 위험도 판단에 포함됩니다. 과거 접종을 완료한 사람과 접종 경험이 없는 사람은 다릅니다. 통계만 보고 바로 접종하거나 성인인이 필요 없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나이보다 접종력과 노출 위험을 함께 보십시오. 과거 일본 뇌염 예방접종 경험이 없는 성인 중 권장 대상이 있습니다. 첫째, 논이나 돼지 축사 인근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분입니다. 모기 전파 시기에 그 지역에서 활동할 예정인 분도 포함됩니다. 농사일을 직접 하지 않아도 귀농해 장기간 머문다면 환경을 설명하십시오. 둘째, 일본 뇌염 위험국가를 여행할 예정인 분입니다. 여행 국가와 지역, 체류 기간을 의료진에게 알려주세요. 농촌 지역 방문 여부도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비유행 지역에서 이주해 국내에 장기 거주할 외국인입니다. 넷째, 바이러스에 노출될 수 있는 실험실 근무자입니다. 해당한다고 스스로 백신 종류와 횟수를 정하면 안 됩니다. 접종 일정은 백신 종류와 건강 상태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50대 이상에서는 어린 시절 접종 여부가 기억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맞은 것 같다는 기억만으로 완료 여부를 정하기 어렵습니다. 접종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면 먼저 확인하십시오. 기록이 없거나 불확실하면 의료기관에서 상담받으십시오. 과거 거주지와 생활 환경을 함께 설명하면 좋습니다. 앞으로의 여행 계획도 알려주세요.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맞는 것은 아닙니다. 기억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다시 맞는 것도 아닙니다. 기저질환과 다른 예방접종 일정도 의료진에게 알리십시오. 임신이나 면역 저하, 면역 억제 치료 중이라면 반드시 먼저 상담해야 합니다. 접종 대상이 아니더라도 모기 예방은 누구에게나 중요합니다. 모기가 활발한 4월부터 10월까지 야간 활동을 줄이십시오. 특히 일몰 직후부터 일출 전까지 불필요한 야외 활동을 피합니다. 밖에 나갈 때는 밝은색 긴 소매 옷과 긴 바지를 입습니다. 품이 넓은 옷이 피부에 모기가 닿는 것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노출된 피부에는 허가된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십시오. 옷과 신발 상단, 양말에도 제품 설명에 따라 사용합니다. 진한 향수와 화장품은 가능한 한 줄입니다. 집에서는 찢어진 방충망을 고치십시오. 필요하면 모기장을 사용합니다. 화분 받침과 빈 통, 막힌 배수로의 고인 물도 정리하십시오. 기피제만 믿지 말고 옷과 방충망과 환경 정리를 함께 하십시오. 이제 내 상황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도심에 살고 과거 접종을 마쳤으며 위험지역 활동이 없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나이만으로 추가 접종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모기 예방 수칙을 꾸준히 지키면 됩니다. 반대로 접종 경험이 없고 논이나 축사 인근으로 귀농했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 의료기관에 접종 상담을 받아보십시오. 접종 경험이 없고 위험국가 여행을 준비한다면 미리 상담하십시오. 계절 중 발열과 두통, 구토가 생겼다면 자가진단하지 않습니다. 경과와 노출 상황을 살피며 진료받으십시오. 의식 변화나 경련, 마비, 방향감각 상실은 응급 신호입니다. 그때는 즉시 119입니다. 오늘은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최근 5년간 환자의 65.9%는 50대 이상이었습니다. 일본 뇌염은 아이들만의 병이 아닙니다. 둘째, 그렇다고 모든 성인이 백신 대상은 아닙니다. 과거 접종 경험과 생활 지역과 활동을 함께 봅니다. 여행과 직업상 노출 위험도 의료진에게 설명하십시오. 셋째, 초기 발열과 두통, 구토만으로 자가진단하지 마십시오. 고열과 의식 변화, 발작, 경련은 응급 신호입니다. 마비나 방향감각 상실이 나타나도 즉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럴 때는 119입니다. 불안보다 정확한 구분이 더 안전합니다.